안녕하십니까.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이태희입니다. 원장님 안녕하십니까. 위고비랑 사센다 요즘 또 유행하니까 이런 비만 치료제나 주사제 관련해서 궁금한데요. 요즘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, 뭐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제죠. 위고비라는 약이 이제 국내에도 출시돼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. 그 전에 이미 나왔던 삭센다라는 약도 이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. 이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체내에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GLP-1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데 GLP-1이라는 게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. 체내에서 되게 1, 2분 내로 없어지는 것들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가게 만든 비만 치료제가 되겠습니다. 삭센다 같으면은 이제 매일 맞아야 되고 위거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제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죠. 위거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가 15%,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% 정도의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오는 GLP-1이라는 물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게 작용을 굉장히 오래하게 만든 기전이잖아요.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. 제일 흔한 것들은 이제 위장관 장애, 메스꺼움, 설사, 변비, 소화불량. 그게 아주 심해지면은 담낭염 또는 췌장염 또 이러한 것들이 중추신경계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. 혈당을 급격히 낮추기 때문에 저혈당 쇼크라든지 많은 체중 감량에 의해서 근손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정신적 의존성이죠. 우리가 약물에 의지해서 체중을 뺐기 때문에 또다시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 의존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약의 적응증은 체질량 지수, BMI라고 하죠. 30 이상의 고도 비만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. 또는 조금 그 경계선에서는 27에서 30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당뇨나 고혈압, 고지혈증 이런 질병이 있으면 같이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적응증을 측정을 해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갑상선이나 복부 초음파, 혈류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별한 신장이나 간 질환이 없는지 검사를 해서 복용 스타트를 하는 게 좋겠고요. 당연히 이러한 약들은 이제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.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좀 더 감소시키거나 별 문제가 없이 충분히 잘 증량을 했다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. 바디 성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영화를 보면 최고가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 수술을 받고 붕대를 푸니까 굉장히 갸냘픈 작은 몸매 여성으로 변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완전히 허구고요.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. 체격이 큰 사람이 체격이 작아지려면 체중 감소가 필수적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이나 다이어트 요법을 해야 되는데 잘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약물 요법이 추천이 됩니다. 이런 감량에도 불구하고 국소적인 지방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적인 체질 때문에 턱밑살이 안 빠진다거나 옆구리살이 후달리 안 빠진다든지 그런 거를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지방 흡입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그냥 날씬해지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체중 감소를 했는데도 부분 불필요하게 있는 그 지방을 빼기 위해서 시술이 필요한 거고요. 이러한 수술은 또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지방 세포의 개수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체중이 다시 약간 증가하더라도 수술한 부위 자체는 좀 덜 찌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. 당연히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. 수술을 했을 때 미처 흡입되지 못한 지방세포들, 이미 손상은 되어 있지만 채 빠져나지 못한 이런 지방세포가 수술 후 감량을 통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흡수가 돼버리면 수술의 효과가 좀 더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취 관련 사고,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라면 마취에 관한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사실 그거 자체는 또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고 봅니다. 적당한 시설과 장비, 숙련된 의료 인력이 있다면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다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사실은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에 비하면 지방 흡입술 자체는 위험성이 높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. 각각의 이목구비는 어느 정도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다듬고 모양을 예쁘게 할 수
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피부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서 피하지방층이 많다면 두꺼운 이불로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. 아무리 뭐 예쁘게 다듬어줘도 두터운 이불로 덮어버린다면 그게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을 통해서 얼굴도 날씬해지고 몸도 날씬해진다면 자기의 원래의 매력을 최대한 100%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.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